이어서 두 번째로 신사참배 거부와 민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봉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발표할 유인물에는 1920년대부터 폐교까지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1920년대 얘기는 생략을 하고 1930년 즉 지정학교와 그 다음에 폐교할 때까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9월 29일에 그동안 교장을 맡았던 에버솔 선교사가 사임을 하고 인톤 선교사가 제5대 교장으로 부임을 하여 1937년 폐교될 때까지 신문을 했습니다. 인톤 선교사는 선교사들 중에서 교육면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으며 지정학교 성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31년에 인톤 교장이 쓴 글을 보면은 당시 신흥학교 고등과에는 8명의 정규 교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1명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총독부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서 모두 합당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사상 최대인 250명, 이 인물에 750명이 되어 있는데 250명입니다. 250명의 학생이 고등과에 등록했는데 모든 학생이 기독청년회, 지금 YMCA죠. 기독청년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일요일 오후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등 교일에도 참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골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비, 생활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1930년대 초 신흥학교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정학교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3년에 조선 총독부는 소위 지정학교라는 제도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표면상 시설과 교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립학교들을 끌어올려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설이나 교사진, 교과 과정 등을 학무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없는 학교는 자연도태라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교들은 선교사들에게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23년 연말에 선교회의 연례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결국 전주의 신흥학교와 광주의 수표여학교를 지정학교 성격의 대상학교로 정하고 이후로는 두 학교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1927년에 시작해서 1928년 6월에 완공된 신흥학교 본관 리차드슨 홀의 건축은 지정학교 성격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 리차드슨 홀은 우리가 불탄 구본관인데요. 이 건물은 연건평이 475평의 3층 벽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있기 전까지는 1909년에 건축된 2층짜리 60평 건물이었습니다. 60평 건물에서 신흥학교가 18년 동안 유지해오다가 1927년 시작해서 28년 완공된 리차드슨 홀, 이 홀이 완공됐으니까 불과 한 8배 정도 학교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 리차드슨 홀의 건축은 신흥학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큰일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안전히 지어놓고 그 다음엔 1929년에 신흥학교 재학생 중 3학년부터 5년제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그전에는 신흥학교는 4년제였습니다. 그래서 5년제 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등보통학교와 동일한 학제로 개편한 것도 지정학교 성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신흥학교 고등학과 학생들은 1932년 2월에 지정학교 성격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학생들은 무난히 통과되었는데 총독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내서 쉽게 허가를 안 내줬고 이듬해인 1933년 4월 13일자로 지정학교 인가를 받음으로써 신흥학교는 오랜 수건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학생 중에서 4학년 재학생까지만 인정해주고 5학년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학교 시절의 신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교 시절의 신흥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망라해서 신흥학교의 전성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금학교 진학이나 취직에 있어서 일반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도 충분했고 교사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과 3회 졸업생을 내고 폐교됐지만은 3회에 걸친 총 졸업생 수는 94명이나 되어서 일제강점기 고등과 전체 졸업생 182명의 반이 넘습니다. 지정학교 시절의 학생과 교사의 수를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간략 요약하면은 고등과 교사들은 한 평균 1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물론 1학년 또 5학년까지 다 한 반씩 뿐이었는데 1933년에 199명, 1934년에 207명, 1935년에 233명, 1936년에 304명, 1937년에 234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1935년에 233명이었다가 1936년에 304명으로 70명 정도가 늘어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한 7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그 이유는 1936년부터 1학년을 부학급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발전하고 팽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937년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 때문에 결국 선교사들이 신입생을 안 뽑기로 결정을 해서 1937년도에는 신입생을 안 뽑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정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학생 모집에 대해서 보면은 지정학교 시절의 학생들은 3분의 2 학생들의 3분의 1은 신자의 가정에서 뽑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불신자 가정에서 뽑는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독교인이고 3분의 1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학교에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서 기독교인 중에서 뽑는다면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의 수준은 아주 우수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정 1회 졸업생의 경우에 당시 입학하기 어려웠던 세브란스 의전에 3명이나 합격한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거나 또는 좋은 직업에서 봉사한 사람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정학교 시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당시 신흥학 교사들은 대부분 학벌이 좋았고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교사들은 공립학교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립학교, 특히 신흥학교는 선교사들의 그늘 아래 신변보호가 용이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사참배 거부와 폐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신사참배란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일본의 조상신이며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주신으로 모시고 옆에 또 여러 신들을 같이 이렇게 안치해 놔서
그 신사 앞에 가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모든 일본 국민들의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며 일본 정부는 학생들의 신사참배를 충성과 애국심의 훈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같은 식민지 나라를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민은 휴대안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도 일본이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했고, 그 한 방편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신사참배 의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한 집단의 지도자가 신사 앞에 가서 손뼉을 딱딱딱 하고 세 번 치면은 학생들이 위패를 보신 사당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뼉을 치는 것은 사당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막 인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복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의식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고, 여기서부터 일본 민족 종교인 신도와 기독교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선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시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부의 입장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장로교의 주류는 신사가 신도라는 일본 고유의 종교에 근거하고 있으며, 거기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1935년 11월에 열린 선교의 원리에서는 신사에 참배하기보다는 학교문을 닫는 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요, 학교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에게 평판이 나쁘게 될 것이라는 생각한 선교에서는 이러한 극도의 긴장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충고와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37년 2월 2일 일본에 나고 자란,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통찰력이 있는 해외선교부 총무 풀톤 목사를 파견해서 한국어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있던 풀톤 목사는 결국 1937년 2월 말경에 전주에서 현재 상태로는 학교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하고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풀톤 성명에 따라서 남장로교 선교회가 경영하고 있는 10개의 중등학교는 1937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학교 당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는 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나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선교회와 당국과의 긴장이 계속됐지만 그 수개월 동안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9월 초까지 학교는 계속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은 만주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한 해였습니다. 그 일본은 매월 6일, 즉 일본 천황이 중일전쟁 칙서를 내린 날을 그날을 애국일로 정하고, 이날을 기해 전국 학교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위해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도 지사들은 9월 4일 관내 학교장들을 수집하여 사전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선교학교의 교장들은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드디어 9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일본 경찰은 수능학교 학생들은 강제로 집합시켜 다가공원에 있는 신사, 지금 현충탑 앞자리입니다. 신사로 인솔을 해 갔습니다. 인솔보다는 그냥 끌려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인톤 교장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공원에 강제로 인솔되어 온 학생들은 신흥학교와 기존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당시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계속되기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학교의 폐교냐 계속이냐 문제가 걸린 이날 아침의 신사참배에 끌려가면서 참배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사 앞에 섰을 때 신흥학교 학생들은 신사 앞에서 경례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에 대한 경례 후령이 떨어지자 일본 순서와 관리들만 허리를 굽히고 학생들은 뻣뻣하게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다시 경례를 강요하자 신학교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학교 학생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신사참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 신학교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착잡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제여갑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과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신흥인의 기계를 보인 것입니다. 다음은 폐교입니다. 학생들에 의해 신사참배가 거부되자 총독부는 학교를 바로 폐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신흥학교는 자진 폐교 청원을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 후 호남 지방에 있는 광주 숭일과 수피와 목포 영흥과 정명 네 학교는 폐교 조치를 받았고 순천 배산과 전주 기전은 신학교를 따라서 자진 폐교를 했고 군산 영명학교 역시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1937년 9월 20일 10시에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막 웅비를 시작한 신흥학교는 일제 식민 통치의 강압에 끝내 굴복하지 않고 비장한 폐교식을 거행했습니다. 폐교식 끝나자 전체 학생 246명 가운데 197명은 고창고으로 전학을 했고 나머지 학생 49명은 150원의 학비가 없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신흥학교 교사 5명 중 교사 중에서 5명이 고창고으로 전근되었습니다. 폐기로 인하여 신흥의 역사가 일시 단절되기는 했지만 신흥의 기계와 정신은 그대로 남아서 해방 후 복귀된 신흥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신흥의 역사 속에서 큰 생명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봉근 교수님께서 일제 강점기 지정 학교를 거친 우리 신흥학교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잘 헤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폐교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족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은 소중한 초기 역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